안녕하세요. 저는 별표 닥터 민서채, 디아워 민서채, 별표입니다. 수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으며 특히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1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재활 및 의료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는다고 믿었던 채소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될 경우 어쩌면 우리 몸을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딱딱하고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아닌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 당연한 일이며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권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순간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께 드렸던 식단 조언들 그리고 수많은 건강 상식들이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맴돌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채소 섭취 습관과 이를 바로잡는 5가지 노하우는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혹은 간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의 식습관을 비롯해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조언을 근본적으로 수정했으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채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접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이 영상을 대한민국 어디에서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소의 숨겨진 독, 충격적인 실제 사례. 이 모든 이야기는 작년 가을 제가 센터에서 담당하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시고 식단 역시 철저하게 채소 위주를 고집하셨죠. 특히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시며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채소를 생으로 드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 가득 생채소를 드시는 것이 어르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조 어르신이 어느 날 센터에 오셨을 때 상태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안색은 창백했고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며칠 전부터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고 극심한 복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손발이 저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며 뼈가 시큰거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어르신을 모시고 협력병원으로 이동하여 직접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본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장에 가스가 비정상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골밀도 검사에서 중증의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분에게서 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평소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조 어르신은 여전히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믿으며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죠. 닥터 민서 최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매 끼니마다 채소를 수북하게 챙겨 먹습니다. 특히 신선하게 생으로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바로 그때 제가 결정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너무 과도하게,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의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임상적 증거를 눈앞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섭취의 명암에 관한 수많은 국내의 논문들을 찾아보고 영양학, 독성학 전문가들을 만나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연구했습니다. 99%가 모르는 치명적인 채소 섭취 습관 4가지.
1. 생가지의 배신, 솔라닌 독성으로 인한 신경계 위험 증대. 첫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가지를 껍질째 날 것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름다운 보라색 빛깔처럼 안토시아닌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많은 분이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생으로 드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 어르신의 이웃이셨던 67세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가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가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신선한 것이 최고라며 날로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가지에 들어있는 솔라닌, 솔러닌이라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싹이나 덜 익은 토마토에서도 발견되는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적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를 날 것으로, 특히 껍질째 먹으면 솔라닌이 대량으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솔라닌이 흡수되면 복통, 구토, 설사는 기본 증상이고요. 심하면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두통, 어지럼증, 심각한 신경계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박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도 유료진이 위세척을 진행하고 나서야 증상이 안정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장기간 섭취했을 때입니다. 솔라닌이 체내에 쌓이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며 근육이 위축되고 심지어 정신착란과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솔라닌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지를 찌거나 볶거나 구우면 이 독성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 흡수율도 높이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익힐 때는 최소 70°C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찜 요리를 할 경우 김이 오르는 찜통에 최소 10분 이상 쪄내는 것이 안전 기준입니다. 박 어르신도 지금은 가지볶음을 즐겨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토란 손질이 함정, 옥살산 칼슘이 콩팥을 파괴하는 무서운 과정.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토란을 제대로 손질하고 익히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명절 음식으로 사랑받는 토란탕, 토란국은 참 맛있죠. 하지만 이 토란을 잘못 다루면 여러분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다니시는 70세 이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시골에서 직접 캔 토란으로 국을 끓이시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토란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는데 영양 장갑 없이 맨손으로 작업하셨대요. 작업하는 동안 손이 점점 가려워지더니 나중에는 손이 심하게 갈라지고 따갑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센터로 오셨을 때 손은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공업용 표백제나 녹 제거제에도 사용되는 강한 화학 성분입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당연히 자극을 일으키고 심한 피부염을 유발하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성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먹었을 때입니다. 옥살산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콩팥,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토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혀가 떨리고 아린 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옥살산 때문입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다행히 먹기 전에 손의 증상이 나타나 큰 화를 면하셨지만 만약 제대로 익히지 않은 토란을 드셨다면 급성 신부전이나 심각한 콩팥 손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셨을 겁니다.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현장에서는 옥살산 칼슘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란을 손질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삶아서 독성 성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히 삶아 드셔야 합니다. 토란을 삶을 때는 물을 한 번 버리고 새 물로 다시 한 번 더 삶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물에 독성 성분이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껍질을 벗길 때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작업하면 식초가 옥살산 칼슘을 중화시켜 손의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고사리에 숨겨진 위험, 2급 발암 물질 프타킬로사이드 경고.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고사리를 충분히 처리하지 않거나 날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고사리는 한국 사람들이 비빔밥, 육개장 등에 즐겨 먹는 소중한 나물입니다. 하지만 이 고사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잠재적인 독초, 포이즈너스 플랜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센터에 계신 65세 최민호 어르신은 등산을 즐기시며 산에서 꺾어온 신선한 고사리를 그냥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 하셨다가 저에게 급고 만류당하셨습니다. 생고사리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생고사리에는 두 가지 매우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티아민 분해 효소. 이 효소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1, 티아민과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생고사리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각기병과 같은 심각한 영양 결핍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프타킬로사이드, 터킬로사이드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프타킬로사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 발암 물질입니다. 장기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방광암 및 소화기계 암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들의 방광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리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 삶기. 생고사리는 먼저 끓는 물에 최소 12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물에 담그기. 삶은 후 찬물에 담가 식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최소 12시간 담가둬야 합니다. 서너 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이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팁. 고사리를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물 1리터당 1스푼 정도 넣어주면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이 산성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 독성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쑥갓과 고기의 만남. 발암 물질 니트로소아민 생성의 위험.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쑥갓을 단백질 음식, 고기, 생선과 함께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쑥갓 특유의 향긋한 맛 때문에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 대신 쑥갓에 싸먹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센터에 다니시는 69세 정수진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건강을 위해 생쑥갓을 한 알음 드시곤 했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몇 달 계속하시더니 건강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이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식습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쑥갓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 문제였습니다. 아질산염, 나잇나잇, 성분 자체는 적정량 섭취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질산염이 별표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 아밀류, 별표과 만나 체내에서 결합하게 되면 별표 니트로소아민, 나인노서민, 별표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소화기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 어르신이 즐겨 드시던 삼겹살과 생쑥갓의 조합이 바로 체내에서 이런 발암 물질을 생성하게 만든 것이죠. 다행히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쑥갓 속의 아질산염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 사부사부에 쑥갓을 넣어 살짝 데쳐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안전합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생쑥갓 대신 쑥갓을 석쇠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팁. 쑥갓은 별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귤, 레몬, 키위 등 별표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C가 니트로소아민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의 식탁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을 피하고 채소가 가진 본연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5가지 핵심 노하우를 닥터민서 채가 공개하겠습니다. 1. 과유부급 채소는 적정량만, 미네랄 흡수 방지. 첫 번째 노하우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진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조 어르신처럼 과도한 채소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장내에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 복부 팽만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철분,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여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조 어르신의 골감소증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적정량. 하루에 손바닥 2-3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고 다른 음식들과 단백질 및 지방을 포함하여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양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이 무지개 식단 원칙, 채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드시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어르신이 브로콜리만 드셨다가 증상이 악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책, 초록색, 엽록소, 루테인, 빨간색, 라이코펜, 노란색, 베타카로틴, 흰색, 알리신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무지개 식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각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들어있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3.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황금 비율 전략. 무조건 생으로만 먹거나 무조건 익혀서만 먹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채소마다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최적의 조리법이 다릅니다. 익혀 먹을 채소.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나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서너 배 증가합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을 채소.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 양상추, 깻잎 등은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물은 생명줄. 충분한 수분 섭취로 독소 배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드셨다면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장 속에서 굳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하루에 8컵에서 10컵, 약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소화액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방패. 채소만 먹는 극단적인 식단은 장기적으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부족을 초래하여 영양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균형. 채소와 함께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의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견과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하여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야 합니다. 채소만 드시다가 근감소증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질문 답변. 샐러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샐러드는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고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 씻어 농약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닭가슴살, 삶은 계란, 두부 등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세요. 나이가 들면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익힌 채소나 부드러운 채소를 선택하고 양은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은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더 시급합니다. 채소 주스는 건강에 좋을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시판 주스는 설탕 및 당분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며 씹어 먹는 과정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기농 채소가 더 안전한가요? 농약 걱정은 덜지만 유기농 채소에도 자연적인 세균이나 기생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기농 채소를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일반 채소도 잘 씻어 드시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채소는 분명 우리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닥터 민서 채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무조건 생으로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솔라닌 독성 방지. 토라는 장갑 끼고 충분히 삶아 드세요. 옥살산 칼슘 위험 제거. 고사리는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발암 물질 제거. 쑥갓은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익혀 드세요. 니트로소아민 생성 차단. 제가 이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고 길게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통증 없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5년간 현장에서 느낀 건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의 건강과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 어르신, 박 어르신, 이 어르신, 최 어르신, 정 어르신 이분들 모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드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저 닥터 민서 최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질문해 보세요. 이 채소는 익혀 먹어야 안전한가? 생으로 먹어도 되나?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닥터 민서 최가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